네,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론 5주차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는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수업을 잡을지가 조금 고민이 됐는데 또 수업을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이제 보강이나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짧게 간략하게만 하고 하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끝부분에 이제 보험료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료율이라는 거는 보험료를 산정하는 어떤 조건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험료라는 게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내는 돈이죠. 내는 돈인데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쉽게 얘기해서 보험 금액 곱하기 보험료율입니다. 그럼 보험료가 계산이 돼요. 자, 그럼 이 보험료율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이제 수학 통계와 관련된 거죠. 보험회사들이 기본적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이다. 그러면 사고 발생 확률이 얼마구나. 여러분들 아마 자동차를 몰아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만 26세 미만의 운전자가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을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만 26세 운전자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요.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나 운전 더 잘하는데, 내가 30대 아저씨보다 운전 훨씬 더 잘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보험회사가 판단했을 때 보험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6세 미만의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는 확률이 높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높게 잡는 거죠. 근데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미 높게 받고 있는 보험료를 떨어뜨리기 싫으니까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사실 그 부분은 뭐 보험회사마다 입장이 다를 거고 그런 비율이나 확률은 절대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줍니다.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보험료율이라는 건 어떤 식이냐? 자유요율이 있고 협정요율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재량껏 알아서 정하는 건 당연히 보험료율이고요. 그리고 협정요율은 어떤 협정에 의해서 어떤 협정에 의해서 보험회사 간의 협정에 의해서 아니면 정부로부터 이렇게 보험료율을 정해라 뭐 이렇게 오더받는 그런 요율이 협정요율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선박보험 같은 경우에는 96년도부터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97년도부터 기본적으로 자유요율을 채택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뭐 작은 소형 선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좀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걸 들 때 어떤 보험회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보험료율이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다르다라는 거죠. 전쟁 위험이나 동맹 파업 위험 같은 경우의 보험료율은 개별적으로 그 보험회사나 이런 곳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험업계의 어떤 세계정부 같은 영국의 전쟁 위험 요율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요율 정해요. 전쟁과 관련돼서 전쟁 위험과 관련해서 그 요율을 따라서 보통 전쟁 위험이나 동맹 파업 위험의 경우에 보험료율이 결정이 됩니다. 전쟁 위험과 동맹 파업 위험에 관한 어떤 보험 약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험 약관 공부할 때 또 자세하게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뭐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선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선박보험의 특징이란 게 보험 계약 자체는 몇 건이 안 되는데 보험 가액 혹은 보험 금액이 엄청 큽니다.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공도에 다니는 차 중에서 자동차 중에서 가장 비싼 차 길거리 다니는 차 중에서 제일 비싼 거 롤스로이스, 부가티 베이런, 페라리
부가티 베이런이 제가 말한 세 개 중에 제일 비싸죠. 그래봐야 30억이라고 하네요. 엄청 비싸죠. 아파트 한 두세 채 값인데, 그죠? 그렇잖아. 근데 그거 보기 힘들죠. 저는 공도에서 길 가다가 롤스로이스는 몇 번 본 적 있어요. 페라리도 몇 번 본 적 있어요. 근데 부가티 베이런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길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통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비싼 차는 해봐야 10억 미치죠. 군용 차량 중에 뭐 K2 전차라든지 뭐 이런 거 그거 한 80억, 100억 넘어갈 겁니다. 탱크, 군용 탱크. 그렇죠. 자, 근데 선박이죠. 배. 국제무역에서 사용하는 배. 어선 말고, 보트 말고, 오리배 말고, 유원지에 가면 볼 수 있는 오리배 말고, 국제무역에 우리 저기 부산 신항에 가면 볼 수 있는 컨테이너선, 아니면 벌크선. 얼마 정도 할까요? 1000억이 넘어갑니다. 1000억. 한 척에. 예, 특수선박, 뭐 LNG선이나 이런 거는 거의 2000억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금액이 다르죠. 생각해봐요. 10억짜리 물건 보험 드는 거하고 1000억짜리 물건 보험 드는 거하고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보험의 보험료율이라는 게 아주 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원체 이게 덩어리가 커가지고. 그래서 선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가액 전체를 보험 부보도 잘 안 하고요. 기간보험으로 하기도 하고요. 거의 다 기간보험이죠. 선박보험. 무조건 기간보험. 오죽하면 선박보험은 약관 자체가 이름이 기간보험 약관이에요. 선박기간보험 약관. 그 부분도 이제 선박보험 공부할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박보험은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것이 많다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보험료율의 산정 기본원칙. 이건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간략하게만 보고 가겠습니다. 보험료율 정할 때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공평하게 정해야 되죠. 누군가가 더 높게, 누군가는 더 낮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공평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율은 충분히 보험자가 손해보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받아가면 안 되죠. 적당해야 되죠. 적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적은 어느 정도 이게 플렉스하게, 플렉스가 아니고 플랫하게, 헷갈렸어요.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왜냐하면 이게 막 변동이 있잖아요. 언제는 보험료가 막 비싸졌다가 낮아졌다가 비싸졌다가 낮았다. 그러면 보험 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언제 보험 들어야 되냐. 이게 약간 복걸복 내지는 사기 도박 개념으로 가죠. 언제 드니까 더 좋아졌다. 언제 드니까 낮아졌다. 이런 식으로. 무슨 주식도 아니고 보험 드는 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험료율은 단순해야 됩니다. 적용이 쉬워야 돼요. 그리고 안정적이면서도 신축적이어야 돼요.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보험 사고의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너무 자주 변동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 선에서 보험료율이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험료율의 결정 원칙을 좀 살펴봤고요. 자, 보험료율의 산정을 할 때 중요 요소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조건입니다. 어떤 보험 조건으로 보험을 들었느냐. 보장 범위가 많으면, 보험자가 보장해줘야 되는 게 많으면 보험료가 비싸죠. 비싸지겠죠. 보험료율이 높아집니다. 보험자의 어떤 보장 범위가 좁으면 보험료가 싸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보험 조건을 드느냐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달라질 거고요. 자, 화물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겁니다. 물건이 잘 부서지고 박살나요. 보험료가 비싸지겠죠. 비에 맞아도 되고 외부 충격이 가해져도 되고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원체 물건이 튼튼하고 단단해서. 그러면 보험료가 싸지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관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파손이 쉬운 물건들. 그렇죠? 프레즐. 이런 물건들은 뭔가 안전장치나 보호장치를 더 많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사고 발생 확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포장 상태. 당연히 포장 잘 돼 있는 게 파손 위험이 적을 것이고, 파손 위험이 적으니까 보험료도 싸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물의 적부 방식. 컨테이너에도 없이 배 위에 그냥 덜렁 실어 놓은 거하고 컨테이너에 담아가지고 배 밑에 실어 놓은 거하고 어느 게 더 안전하죠? 어느 게 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죠? 그것도 당연히 고려돼야 됩니다. 그리고 선박이 만들어진 지 5년 된 선박, 만들어진 지 30년 된 선박, 어느 배가 더 좋죠? 만들어진 지 5년밖에 안 된 배가 더 안전하다라고, 물론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고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30년 된 배보다는 5년 된 배가 사고가 덜 나겠죠. 기관도 새 거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선박에 적재했느냐에 따라서도 보험료율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해율. 이거는 보험회사의 영역이에요. 어떤 보험 부보를 하는데 요건이 사고가 많이 나냐 적게 나냐, 그건 내부 자료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6세 미만은 사고가 많이 난다, 자동차 보험 받을 때 더 비싸게 받아요, 이런 것들이죠. 기업 내부의 어떤 사고 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하는 거. 국제 운송에서 한적이 일어나는 경우, 배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실리는 경우,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거나 할 우려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한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보험료가 쌀 겁니다. 자, 그리고 어디를 운송하느냐. 운송하려고 하는 바다가 적도를 지나야 된다. 근데 물건이 불에 타기 쉽거나 불이 잘 붙는 휘발성 물질이다. 위험하죠.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뒤에서 피보험자의 워런티, 담보특약에 대해서 공부할 때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위험한 해역이나 위험한 항로로 운송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친다면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될 내용은 우리 이제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살펴봤고, 피보험자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석 연휴 앞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피보험자 의무에 대해서 다 나갈 수는 없고, 피보험자의 의무 중에서 고지 의무, duty of disclosure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 의무라고 하는 것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자 혹은 중개인이 보험자에게 보험 계약의 인수 여부 또는 계약 내용 결정과 관련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왜 보험 계약자나 중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되느냐? 보험자는 쉽게 말해서 자기 고객이 자기의 물건을 보험 부보하는데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나 이런 사람들보다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보험회사보다 피보험자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알죠. 자기 물건이니까. 자기 물건 지금 자기가 보험 부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과 관련해서 이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피보험자나 보험 계약자가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보험 목적물에 대한 여러 가지 상세나 내용들에 대해서 이를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MIA 제18조에 Disclosure by Assured가 이제 피보험자인데 피보험자에 의한 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보험자는 이 보험 계약 체결하기 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
every material circumstance라고 해서 모든 중요한 사항을 계약 성립적,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당연히 보험 계약이겠죠. 보험 계약 성립하기 전에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된다. 피보험자는 자신의 통상 업무 중에 알아야 하는 모든 사항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모든 사항을 에브리한 모든 서컴스텐스를 보험회사에게 혹은 개인 보험업자에게 보험자에게 인슈어러에게 고지해야 된다 라는 것을 MIA 제18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지 의무의 성질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피보험자의 의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사인과 사인 간에,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물품 매매 계약, 혹은 보험회사인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보험 계약, 그리고 뭐 운송인과 하주 사이에 이루어지는 운송 계약처럼 사인과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계약은 계약이 성립되고 나면 그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매도인은 물품 인도 의무, 매수인은 물품 인수 의무, 대금 지급 의무 이런 식으로 계약이 성립해야 그 계약과 관련된 어떤 권리 의무가 형성이 되는 건데, 이 고지 의무는 좀 특이한 게 계약 체결 전에 해야 되는 의무예요. 이게 좀 달라요. 뒤에서 보게 될, 우리가 다음 주나 해서 공부하게 될 뭐 보험의 담보라든지 뭐 아니면 통지라든지 이런 의무하고는 좀 개를 달리해요. 그래서 고지 의무라는 거는 계약 성립 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 고지 의무는 계약 성립 전에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게 포커스가 있는 거죠. 이 고지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당사자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혹은 이들의 대리인이에요. 우리 한국의 상법에서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MIA는 그냥 assured, 피보험자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MIA에서는 이 보험 계약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insurer, 그러니까 보험회사, 보험자, insured, 피보험자 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폴리시 홀더에 대한 언급조차가 없어요. MIA는. 왜 그러냐면 이 MIA 자체가 1906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피보험자면 피보험자인 거지 보험 계약을 따로 체결하는 사람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언급이 없습니다. 어쨌든 뭐 보험 계약자든 피보험자든 보험자가 아닌 이쪽에 있는 당사자들이 보험자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을 알린다는 것이 고지 의무인 거고, 만약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으로서 자기가 이 피보험자로부터 전해받은 모든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서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알려야 되냐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 MIA 제18조의 원문을 우리가 봤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나요? 모든 중요한 사실을 그랬죠. 그럼 모든 중요한 사실이 뭔데? 그 모든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MIA 제18조 앞에서 봤던 내용은 MIA의 그 18조 1항에 있는 내용이고, 18조 2항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신중한 보험자예요. 인슈어러가 보험료를 정하거나, 보험료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보험 금액 곱하기 보험료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보험료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럼 보험료를 정한다는 건 어차피 보험 금액은 이거를 보험회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피보험자가 얼마의 보험을 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보험 금액을 얼마로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보험 금액은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인 보험자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험료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땠어요? 앞에서 살펴본 보험료율의 산정 원인들 쭉 살펴보면 그거는 특히 손해율 같은 경우는 보험자가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험자들이 이 위험이 그 고객이 들고 온 보험 목적물의 위험을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 그러면 보험 계약을 안 받을 수도 있겠죠. 보험 부부를 안 시켜주는. 그리고 보험을 받더라도 만약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물건이라고 한다면 보험료를 높게 받겠죠. 손해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보험자들이 보험료를 정하거나 그리고 이 보험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중요한 사안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every material circumstance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은 뭐냐? 중요한 사실인 거고, 그 중요한 사실이란 건 뭐냐? 보험자가 보험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받는다라고 쳤을 때 피보험자한테 얼마의 보험료를 받을지를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들. 그러한 사안들이 중요한 사실이고, 그러한 중요한 사실에 해당되는 내용을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계약 체결하기 전에. 그래서 계약 체결하기 전에 알려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이 고지 내용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요. 보험료도 결정이 돼요. 보험료를 높게 받을 수도 있고 낮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계약 체결 전에 고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보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전제 조건으로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을 자기가 실제로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의 의미는 보험료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사안들을 다 알려야 된다는 거죠. 고지의 범위.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 자, 그리고 피보험자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중요한 사실도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됩니다. 피보험자가 객관적인 증거상, 정황상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안 알렸어요.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도 알려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피보험자의 대리인도 자신이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보험자에게 확실하게 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지의 범위는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사실과 피보험자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중요한 사실, 그리고 대리인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알려야 되는데 좀 구체적이지 않고 좀 추상적이죠, 내용들이. 그래서 MIA에서는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불고지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해 놨어요. 이거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그럼 그런 게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위험을 감소시키는 일체의 사안에 대해서는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험이 떨어져요. 위험이 감소한 일이에요. 그거 굳이 보험회사에게 알릴 필요 없다.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설비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위험하지 않은 항로 다닐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내용들 위험이 주니까 그거 굳이 알릴 필요 없다 보험자한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자가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 보험자가. 그러니까 그건 알릴 필요 없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데 뭐. 보험자는 어떻게 알고 있나요? 네. 고지 말고도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의무. 우리가 지금 피보험자가 해야 되는 많은 의무 중에 뭘 공부하고 있어요? 고지 의무를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고지 의무 외에도 피보험자는 담보를 해야 되는 워런티에 대한 의무라든지 아니면 통지에 대한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보험자의 의무로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인해서 보험자가 알아요. 이미 알고 있어. 그리고 알 수밖에 없어. 그런 거는 굳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보험자가 안 알려줘도 된다고 이야기한 부분. 고지받을 권리를 포기한 부분. 야, 듣기 싫어. 얘기 안 해줘도 돼. 라고 했던 부분. 그거 굳이 할 필요 없죠. 그죠? 보험자가 정보 획득과 관련해서 정보를 포기한 일체의 사안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불고지해도 그게 무방합니다.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명시담보나 묵시담보로 인해서 고지할 필요가 없는 사항. 이거는 역시나 앞에서 봤던 방갈로 2번에 있었던 것처럼 보험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고지할 필요가 없듯이 담보 제도를 통해서 이미 보험자가 알게 된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따로 또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간략하게 예시를 좀 들어보면 선박보험은 내향성 담보라는 게 있어요. 가망성 담보. 그러니까 항해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그거는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선박보험에서의 묵시 담보입니다. 바다에서 항해를 못하는 애를 가지고 선박보험을 어떻게 들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뭐 고지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이 불고지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고지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의 시기는 MIA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었죠. 계약 성립 전. 계약 성립 전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보험자의 인수 여부와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자, 근데 MIA 21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면 보험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알려줘야 된다고 했는데 보험 계약이 성립 시점은 언제냐? 는 거죠. 이 보험 계약의 성립 시점은 MIA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MIA 21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험 증권 발행 여부하고 상관없다. 피보험자가 보험을 들겠다라고 청약했고 보험자가 오케이 해가지고 양 당사자가 의사가 합치됐다. 그러면 성립한 걸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영미법이 그래요. 영미법은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어떠한 증권이나 어떤 요식 행위보다도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 의사 합치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제가 뭐 사례도 판례도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보험료를 일단 찔러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험료. 그건 확실한 판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증권은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어요. 증권 교부 받기 전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약 성립 시점과 관련해서는 각국의 입법례가 좀 다르긴 한데 MIA 규정은 그렇다는 거죠. MIA의 21조의 규정은 청약과 승낙,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계약이 성립된 시점 이전에 그때가 이제 보험계약의 성립 시점이라고 하니까 그 이전에 MIA 18조에서 얘기하는 고지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고지 의무의 시기가 확장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좀 늦게 고지해도 된다라고 하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당사자 자치를 존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장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고지의 방법은 특정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서면으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고 뭐 없고요. 보통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고지라는 거를 하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 보험회사나 보험자 입장에서 이게 업무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가냐면 무슨 문진표 같은 걸 줘요. 질문표. 보험자가 보험 청약서에 질문란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내용을 채워 넣어놔요. 그러면 그 내용 가지고 보험회사는 이
보험 목적물의 상태라든지 보험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손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낼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 자기가 원하는 정보,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라고 질문표를 역으로 던지는 거죠. 실무적으로.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실비보험이나 생명보험 들면 뭐 그런 거 묻잖아요. 당신의 키는, 당신의 몸무게는, 담배 핍니까? 술 얼마 마십니까? 뭐 이런 거. 뭐 꾸준히 먹는 약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묻는 거 있죠. 건강 상태 묻는 거 있죠. 문진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를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자신의 이 보험 계약 체결과 보험료율 산정과 관련해서 전혀 영향가 없는 정보를 많이 받는 거 보험회사가 안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험회사 입장에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역으로 여기 정보를 주세요라고 이거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역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죠. 자, 고지 의무. 자, 고지 의무 계약 성립 전에 보험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된다 했어요. 근데 안 하면, 안 했어. 어떡할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험계약 성립 이전에 하는 간접 의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 안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고지 의무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약 위반이니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거 자체가 뭐라 그랬어? 계약을 성립하기 전에 해야 되는 의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계약 성립 자체가 이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계약을 뭐 무효시키거나 뭐 이런 계약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보험 계약이 계속 가느냐 아니면 취소되느냐 그것만 행사해요.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업무방해라고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보험 계약이 존속되느냐 보험 계약이 존속되지 못하느냐 이것만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MI 제20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험계약이 교섭 중에 있거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그 대리인이 보험자에게 행한 모든 중요한 표시는 뭐 해야 된다? True. Must be true. 진실이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may avoid a contract.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진실이어야 된다 할 때는 must be true예요. 근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때는 may avoid the contract예요. 그러니까 취소 여부는 사실 보험자의 판단의 영역입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지 말지. 그거는 뭐 이건 좀 깊은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고지 의무가 위반으로 결정될 때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있는데 객관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고지 의무를 져야 되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나 혹은 그들의 대리인이 고지하지 않은 거죠. 아니면 제대로 안 알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알리지 않았거나 좀 제대로 안 알렸다. 이것들이 이제 고지 의무 위반의 요건인 것이고 주관적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의도를 가졌냐, 인텐션 했냐, 의도 갖고 했냐. 그럼 요거는 약간 사기의 영역으로 넘어가죠. 일부러 안 알렸어. 아니면 일부러 안 알린 건 아닌데 실수긴 한데 좀 크리티컬해요. 그럼 이제 그 가실이 고의와 가실 여부.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스에서 어떤 범죄자가 이게 고의로 했냐 가실로 했냐 이거 갖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고의는 뭐예요? 일부러 계획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고 가실은 뭐예요? 실수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고의 가실 여부를 그렇게 뭐 따지거나 하진 않는데 많이 이게 그 판단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중범죄의 경우에는 근데 그래도 좀 나누긴 나눠야 돼요. 이게 고의로
불고지했느냐, 가실로서 부실고지했느냐. 예. 그리고 뭐 중대한 가실, 예. 이건 이제 이것도 말 그대로 부주의한 거죠. 예. 가실 중에서도 조금 크리티컬한 거, 중요한 거, 예.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예.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고지 의무 위반이 됐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뭐 안 알리고 일부러든 아니든 일부러든 실수로든 안 알리고 잘못 알리고 속이고 했어요. 그럼 결과값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해야 되는 사람은 보험회사입니다. 네, 보험회사죠. 보험회사가 쉽게 말하면 얘기하는 거죠. 왜야, 너 이거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이라고 쳤을 때 담배 피는 사람이라면 왜 담배 피는 사실을 숨겼어? 이거 따지는 거죠. 네, 그런 문제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영국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MIA죠. MIA죠. MIA의 여러분들 원문 내용 봤습니다. 보험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보험 계약이 취소됩니다. avoid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처음부터 핵심은 저거죠. 두 번째 동그라미에 계약이 취소되면 보험 계약은 법적으로 처음부터 뭐다? 무효다. 자, 보험 계약 성립 전에 고지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 성립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무효인 거예요. 고지를 제대로 안 했으면 무효다. 계약 자체가 무효다. 자, 그러면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니까. 보험료가 나간 게 있으면요. 그러니까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은 게 있으면 보험료도 돌려줍니다. 왜? 보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으니까. 피보험자가 만약에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것도 당연히 돌려줘요. 보험료도 돌려주는 마당에 보험금도 당연히 뱉어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보험료 가져가고 보험금 가져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영국의 MIA 입장은. 왜? 보험계약 성립 전에 해야 되는 의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의무 그 앞에 전제 과정이 뭔가 전 단계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후에 있는 보험계약 성립은 똑같이 더 당연하게 이것도 무효다. 이게 앞에 게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데 이러한 avoid 하겠다라는 거는 앞에서 영어 표현으로 여러분들 봤죠. Insurer may avoid a contract.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상법은 어떠냐? 보험자에게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제와 해지의 차이 앞에서 설명했죠. 해제는 취소와 같은 해제는 처음부터 보험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무효로 만드는 것인데 해지는 뭐라고 했죠? 그 해지하는 순간부터 없던 일이 되는 거고 해지하기 전은 유효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나간 기간에 해당되는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상법과 MIA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규정된 내용이 다르죠. 이 두 내용이 많이 큰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는 뭐가 적용이 됩니까? 영국의 법과 간섭이 해상보험의 준거법이자 준거규칙이라고 했죠. 한국에서 한국 회사가 한국 보험회사를 통해서 선박보험이나 적하보험을 들었을 때 그 보험계약서에는 영국법 준거법 문헌이 들어가 있고 보험계약의 어떤 보험자의 의무, 피보험자의 의무,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해서는 영국의 법과 간섭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법의 내용은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상법이 다른 손해보험,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의미가 있는 내용이지만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MIA가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MIA와 관련돼서 고지 의무를 살펴봤는데 이 고지 의무라는 것이 요번에 최근에 인슈어런스 액트의 개정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학습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기 바랍니다.